강인덕 인천시체육회장이 취임 보름 만에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시체육회 선관위가 다수의 부정선거 사유를 들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린 건데 강 당선인 측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보상비를 두고 농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언제 살처분을 했느냐에 따라 보상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임대와 양도, 양수금지 유예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월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강인덕 인천시체육회장이 취임 보름 만에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시체육회 선관위가 다수의 부정선거 사유를 들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린 건데요. 강 당선인 측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취임한 강인덕 인천시체육회 회장. 하지만 취임 보름 만에 회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시체육회 선관위가 지난 30일 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강 회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한 겁니다. 당선 무효 사유를 살펴보면 선거인 11명을 포함한 체육회 관계자 20여 명에게 식사 제공, 사비로 종목단체 경여금 지급과 체육관 제공 기부 약속, 출정식 때 선거인 10명 참석, 사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 등입니다. 시체육회 선관위는 선거인단 400명 가운데 100여 명에게 부정선거운동이 진행됐고 2위와의 표차가 6표에 불과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 무효와 향후 2년간 체육단체 임직원 채용과 활동을 제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인덕 회장은 선관위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시체육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 47조에 따르면 이의제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해야 하고 이의제기 접수 날로부터 열흘 이내 선관위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정식이나 식사 제공 모두 사실과 다를 뿐더러 발생한 지 닷새가 훌쩍 지난 13일에 이의를 제기했기에 당선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각하시켜야죠. 날짜가 지났고 이 선관위에서 우리가 규정하는 날짜인데 왜 이 전에 안 했느냐 해갖고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거를 받아줬다는 자체는 중대한 위반을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 행위 자체에 위반한 건 또 없는데 문제는 굳이 따지자고 하면 이 문제는 더 크죠. 규정을 선관위에서 규정을 위반해서까지도 이걸 다뤄야 되느냐. 강 회장은 2월 3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선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장 재선거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후베이성 방문 학생 2명 모두 14일간 증상이 없고 잠복기가 끝나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중국과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31일 후베이성을 다녀온 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어제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 1명은 귀국 즉시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조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격리나 감시 대상자가 되는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와 의사 환자 등 환자를 구분하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인데요. 김성원 기자가 정확한 의미를 정리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건당국이 유증상자와 의심 환자 등 다양한 형태로 환자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면서 정확한 의미를 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지침에 따른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환자를 분류하는 단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넓은 범위로 의심 환자 혹은 의사 환자가 있습니다. 체온이 37도가 넘고 호흡기 이상 증세가 있는 환자 중에서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확진 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사람으로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격리 조치됩니다. 다음은 유증상자가 있습니다. 의심 혹은 의사 환자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폐렴이 확인된 환자입니다. 중국을 방문했거나 감염됐을 이력이 있으면서 폐렴이 나타난 환자들로 바로 격리 조치하고 상황에 따라선 자가 격리가 되지만 감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진자입니다. 확진자는 시료 등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뜻합니다. 다음은 환자 당사자는 아니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로 보건당국의 감시 대상자들입니다. 능동과 수동으로 분류되는데 이 능동 감시 대상자는 확진자 가족이나 연인 등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자가나 병원에 격리되고 긴급 생계비나 유급 휴가가 지원됩니다. 이 수동 감시 대상자는 확진자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밀접한 접촉은 없었지만 일상적인 상황에서 마주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예산 27억 원을 관계기관에 지원했습니다. 시는 10개 군구에 열 감지 카메라와 에어 텐트 등 구입비 7억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진단 장비와 시약 구입비 3억 원, 그리고 인천의료원 등의 음압병상 추가 확보 4억 3천만 원 등을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감염병 관련 응급 환자를 긴급 이송하는 119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 보호복과 방역 물품비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청은 1일부터 영종국제도시 내 하늘문화센터를 휴관한 데 이어 오늘부터 송도국제도시 G타워 홍보관도 문을 닫습니다. 인천시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공공체육시설도 임시 휴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에 대관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연기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남동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강호 구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내 취약계층과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각종 행사 개최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조광휘 인천시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영종 지역 종합병원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영종도의 응급 상황에 대비할 보건시설이 전무하다며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강력한 바이러스에 인천공항은 속수무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여객수 기준 세계 1, 2위인 두바이 국제공항과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종합병원까지 10분이 소요되지만 인천은 다리를 건너 종합병원까지 30분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종 주민은 감염증과 응급 상황 등의 백척간도 상태라며 인천시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동안 어떤 사고들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6분경 서구 청라동에 있는 8층짜리 상가 건물 8층 키즈클럽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은 주방 튀김기 안에 있는 식용유에서 최초 불이 시작되어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주방 후드 주변 전기 설비로 불이 확대되었는데요. 건물 일부가 집기류등이 불에 타면서 1,319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9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불로 종업원 등 2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발목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내부에 있던 손님 등 15명은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하여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녁 8시 9분경에는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한 철강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부는 공장 안에 설치해 놓은 사무실 및 탈의실 용도로 쓰이는 컨테이너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는데요. 컨테이너 2개 동과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24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9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오후 7시 16분경에는 서구 공촌동에 있는 4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3층 거주자가 작은 방에 피워놓은 향초로 인해 최초 불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불로 인해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불이 시작된 빌라 3층이 전소되고 4층 일부가 불에 타면서 986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3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명으로 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소방본부에서는 119를 통해서 질병 증상과 진료소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 소방본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등을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총 88건이 들어왔으며 이 중 55건은 상담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원칙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1339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불안한 시민들이 119로 전화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소방본부에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119를 통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및 예방 수칙을 안내하기로 결정했는데요. 119 종합상황실에 배치된 구급 상황관리서를 통해 유증상자와 의사 환자로 판단이 되면 해당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인천 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9월 강화군에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었죠.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군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했는데요. 그런데 보상이 잘 이뤄지지 않아 농가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살처분을 했느냐에 따라 보상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를 사육했던 조규성 씨. 조 씨는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모든 돼지를 살처분했습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돼지를 살처분한 이후 현재까지도 입식이 금지돼 피해가 심각한 상황. 더 분통을 터뜨리는 건 보상비입니다. 시세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다 농가별로 보상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세운 보상비 기준은 우선 전월 평균 가격을 적용하고 전월 평균 가격보다 높을 경우 당일 시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살처분이 이뤄진 첫날인 9월 28일 기준가는 5,684원. 하지만 살처분 마지막 날인 10월 2일 기준가는 4,013원으로 30%나 차이가 납니다. 이제 살처분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살처분이 시행이 됐는데요. 살처분 작업이 5일 만에 끝났습니다. 근데 처음 살처분한 농장과 마지막 살처분한 농장과의 가격 차이가 거의 20%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쳐줌으로써 끝났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죽주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살처분 보상을 받으면서 저희 생계도 끝난 거예요. 강화군 지역의 돼지 농장은 39곳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모두 3만 8천 마리에 달합니다. 농가들은 재입식을 하기까지 손실이 큰데 제대로 된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살처분이라는 순서 자체가 그 정부에서 정하는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농가는 시세 좋은 날 묻게 되고 어떤 농가는 또 시세 낮은 날 묻게 되고 이런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서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자 강화군은 살처분 보상금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가에 동일한 시세를 적용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인천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강화군에서 이제 돼지열병이 왔을 때 선도적으로 살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살처분을 했다는 것은 국가 재앙을 막아줬다는 게 강화군 입장에서 자기네들 팔기 위해서 그 경매가가 나온 금액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그게 이제 정부에서 주는 그 금액하고 전체적으로 한 강화군에서 이제 한 11억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돼지 살처분 보상비가 제각각인데다 입식에 대한 기준도 나오지 않으면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임대와 양도, 양수금지 유예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상생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부칙도 추가로 담았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해당 수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한다며 제의를 요구한 인천시의 의견을 인천시 의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재석 의원 33명 중 26명이 해당 안건 폐기에 동의했습니다. 제의 요구로 올라온 2019년 12월 13일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폐기하고 새로운 조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은 서로가 합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신 고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로운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기존 인천시가 제출한 안과 동일합니다. 임대차 보장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전대와 양도 양수에 대해선 2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균형발전 정무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과 지하상가 상인 등이 포함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임차권의 양도, 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하여 전부 개정을 통하여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시의회가 시집행부의 제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 당장 2월이면 계약이 종료되는 2년 지하상가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면 계약이 만료된 2년 지하상가 상인들은 시가 제시한 보장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부터 풀고 다른 지하상가 문제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상생협의회 논의에 따라 같은 갈등이 되풀이될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저희 티브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